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이미 다 배우신 거죠. 취득원가. 취득 후 원가. 유형자산을 취득한 이후에 뭐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이 발생할 수 있겠죠. 자본적 지출이 생기고 수익적 지출이 생기고. 자본적 지출은 자산 처리하는 것이고 수익적 지출은 비용 처리하는 것이라고 이미 다 배우셨을 겁니다. 유형자산을 취득 또는 완성해가지고 밖에서 사거나 만들어가지고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이후에 추가적인 비용인 즉 수선 유지 비용, 개량 비용, 증설 비용, 재배치 및 이전 비용 등이 발생하는데 이때 지출된 비용이 유형자산의 인식기준 가로 열고 조금만 써 있죠.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 매우 높다.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그게 바로 수익적 지출이라는 얘기네요. 그래서 자본적 지출이란 해당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출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새로운 생산 공정의 채택이나 기계 부품의 성능 개선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 급수에서는 바로 자본적, 수익적 이렇게 하지 않고 나오면 이런 지문이 나오겠죠. 자, 어떤 돈을 투자했더니 생산력이 증대된다. 기계장치에다 돈을 좀 투자했더니 그 다음에 상당히 원가가 절감이 된다. 물건 하나 만드는데 1,000원 들었는데 기계장치에 돈을 좀 쏟더니 한 800원밖에 안 들더라. 또는 원가는 똑같은데 뭐 품질이 향상이 되더라. 이런 것을 가지고 오면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십시오. 그리고 왼쪽에는 그 기계장치면 기계장치, 돈 나가고 현금. 그리고 자본적 지출이 발생하면 그 지출만큼 자산을 증액시키고 그 이후에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 처리합니다. 그 효익이 여러 기간에 미칠 거니까 바로 비용 처리하지 말고 일단 자산으로 늘려놓고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 그렇지 않으면 이제 곧바로 비용인 거죠. 뭐 수선비 이렇게. 해당 자산으로부터 당초 예상됐던 성능 수준을 회복하거나 여기는 그냥 성능 수준, 성능이 향상이 되는 게 아니라 성능 수준을 종전 걸 그대로 유지하는 정도. 100개 만들던 게 기계가 오래돼서 한 95개 이렇게 만들다가 돈을 들였더니 다시 100개 정도 이렇게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뭐 회복이 됐거나 그런 정도. 원상 회복되거나 능률 유지하는 지출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 설비에 대해서 유지 보수나 수리를 위한 지출로 당초 예상됐던 성능 수준을 향상시켜주는 게 아니라 유지시켜주는 정도의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고 차변에는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다만 이제 우리 자격시험에서는 차량 운반구의 수익적 지출은 차량 유지비를 쓰는 것만 조심하시면 되겠네요. 차 고쳤다고 해서 수선비 쓰는 게 아니라. 그럼 참고해 보시면 법인세법 시행 규칙에 이러한 것들은 자본적 지출로 하시고 이러한 것들은 수익적 지출로 하시라고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왼쪽 거 먼저 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본래 용도를 변경하거나 개조를 했대. 그리고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 장치를 설치했대요. 여기서 냉난방은 에어컨을 달았다는 게 아니에요. 건물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뭐 중앙 집중식 냉난방 설비를 했다는 얘기고 빌딩에 피난시설을 설치했다. 그 다음에 재해 등으로 인해서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 용도로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설비를 복구시켜버렸대요. 그러면 자본적으로 아예 쓸 수 없는 거를. 그 다음에 개량, 확장, 증설 이런 거는 자본적으로 하시고 오른쪽에 수익적은 건물 또는 벽에다가 페인트를 칠했대요. 도장.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뭐 성능이 향상되거나 이러지는 않겠죠. 그다음 파손된 유리나 기와를 갈아 끼우는 거, 그 다음에 기계에 소모된 부속품을 갈아 끼우고 벨트를 갈아 끼우는 거, 자동차에 타이어를 갈아 끼우는 거, 재해를 입은 자산의 외장을 복구하는 거, 완전히 못 쓰게 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도장, 유리 삽입 이런 것들은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시라고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계학도 이런 지문으로 이제 출제를 할 수 있겠죠. 건물에 페인트를 칠했다, 뭐 도장을 했다 그러면 수익적 지출로. 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 얘기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미 낮은 급수에서 배운 얘기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유형자산은 이걸 사용에 의해서 소모가 되거나 시간이 경과되거나 또는 기술이 변해서 진보가 돼서 그 경제적 효익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걸 측정해서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에 반영하는 절차가 감가상각이죠. 그래서 그걸 측정해서 감가상각비 얼마 감가상각 누계액 얼마 이거 비용이죠. 그러니까 이건 손익계산서로
이거는 자산의 차감 항목이죠. 이거는 재무상태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경영성과 재무상태에 반영하는 절차가 감가상각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감가상각은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그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에 의해서 각 회계기관에 배분하는 것이고, 이 감가상각의 주된 목적은 원가의 배분이에요. 즉 취득한 원가 기계장치가 1,000만 원이야. 그거를 몇 년 동안 그 원가를 배분할 것이냐가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감가상각의 주된 목적은 원가의 배분이며 자산의 평가는 아니다. 뭐 100만 원짜리 기계를 샀는데 이게 1년 지나니까 80으로 떨어졌다. 이걸 측정하는 게 아니라 취득한 원가를 기간 동안에 배분하는 것이다. 그래서 장부 금액이 공정가치에 미달하더라도 계속 장부에 잡힌 이 금액이 가치가 뚝 떨어졌다 하더라도 계속 그냥 감가상각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얘기네요. 자, 감가상각 계산의 요소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감가상각 대상 금액. 얼마를 매년 나눠야 되느냐. 그리고 중요한 게 내용 연수입니다. 어떤 자산을 취득해가지고 내용 연수는 몇 년 쓸 것 같냐? 5년 쓸 것 같다. 이 자산을 100만 원 주고 취득했어요. 이제 이 100만 원을 5년 동안 잘 쪼개면 되죠. 근데 이제 5년이 지난 이후에 여기서 내다 팔아서 받을 수 있는 돈, 잔존 가치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원가 또는 취득 원가에서 잔존 가치를 뺍니다. 자, 원가부터 읽어볼게요. 자,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원가, 유형자산의 원가 또는 원가에서 잔존 가치를 빼는 금액인데, 원가 말고 또는 원가를 대체하는 다른 금액 이런 말을 하죠. 자, 이제 예전에는 그냥 취득원가라고 하고 지금도 시험에도 취득원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보다 정확한 명칭은 그냥 원가라고 해야 됩니다. 취득원가는 처음에 샀을 때 금액이잖아. 근데 만약에 이렇게 사다가 여기서 자본적 지출이 생겨봐요. 자본적 지출이 생기면 이 금액을 가지고 계속 하는 게 아니지. 여기다가 자본적 지출을 더해가지고 감가상각을 하는 금액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원가 또는 원가를 대체하는 금액, 다른 대체하는 금액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보다 정확합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그냥 원가나 취득원가나 똑같이 취급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보시고, 원가부터 볼게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자산은 취득한 시점에서 지급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또는 뭐 제공하거나 부담하는 기타의 대가, 즉 돈 주면 돈 준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잔존 가치를 빼라고 그랬죠. 내용 연수가 끝나는 이 시점에서 이 자산을 내다 팔 때 예상 처분 대가에서 받을 수 있는 돈에서 그걸 내다 팔 때 들어갈 거라고 생각되는 비용을 뺀 금액. 이게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고요. 그거를 내용 연수는 보통은 기간일 텐데, 이 내용 연수는 자산의 예상 사용 기간 또는 자산으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생산량. 그러니까 보통은 기간이고 생산량일 수도 있잖아. 이게 요걸 가지고 하는 거니까. 생산량을 기준으로 하지 이게 날짜로 연도로 하는 게 아니니까 생산량 비례법은. 그래서 보통은 기간이라고 보시고 생산량 비례법의 경우에는 뭐 생산량이나 무슨 유산, 뭐 기계 작업 시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감가상각의 계산 요소입니다. 그다음에 감가상각 방법은 우리 자격시험에서는 한 5가지 정도. 근데 실무에서는 딱 이 2가지밖에 안 씁니다. 생산량 비례법은 광업회사만 쓰는 거고, 여기는 이론 서적에서나 나오는 얘기고. 이거 정도는 다 이미 암기하고 계셔야 되겠죠. 정액법의 1년 동안의 감가상각비를 보시면 원가 또는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 거기다가 내용연수분의 1, 그러니까 정액이죠. 매년 동일한 금액. 그 다음에 정률법은 미상각 잔액이에요. 미상각 잔액 곱하기 정률인데 정률을 여러분 보고 계산하지는 않죠. 1-n 루트 취득 원가 또는 원가 그래 잔존가치, 여기가 내용연수, 이렇게 계산하는 게 정률이에요. 여러분 보고 이걸 계산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가끔 시험에서 이 미상각 잔액의 표현을 약간 바꿔서 하네요. 미상각 잔액이 뭐예요? 상각하지 않고 남은 금액이잖아. 예? 첫 번째 년도에 100만 원이면 100이지. 근데 한번 20을 상각하면 100에서 20을 뺀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네요. 취득 원가에서 뭘 빼요?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금액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동안에 감가상각 했던 것을 남긴 게 미상각 잔액이니까. 시험이라고 어렵게 내려면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리고 정률을 곱하는 게 정률법. 그러니까 매년 동일한 퍼센트가 나오는 거. 생산량 비례법은 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빼서 총 추정 생산량, 이 뭐 기계장치면 이 기계장치를 가지고 만들 수 있을까라고 추정되는 생산량 중에서 올해 또는 내년에 실제 만들었던 생산량. 그러니까 생산량에 따라서 감가상각비가 달라지는 거죠. 그다음 연수합계법. 내용 연수를 모두 다 더해요. 5년이면 1부터 5를 다 더해요. 1, 2, 3, 4, 5를 다 더하는 것은 쉽죠. 한 10년, 100년 나오면 이렇게 더해야 돼요. 그렇게 내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인데 이렇게 5년이면 5 곱하기 6, 5, 6, 30이죠. 나누기. 그래서 15 이렇게 빨리 계산할 수도 있어야 되겠고. 그 역순으로 그 잔존 내용 연수나 역순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첫 번째 연도는 5년이면 5, 다음 연도는 4, 그 다음에 3, 2, 1. 그러니까 점점 작아지죠. 첫 번째 연도가 커. 얘는 매년 동일, 얘도 초기에 크고 점점 작아지는 방법, 얘는 알 수 없는 방법. 생산량에 따라 틀리니까. 얘도 많고 적어지는 방법. 그 다음에 이중체감법은 미삼각 잔액이면 정률법하고 똑같죠. 그런데 뒤에를 정률을 쓰려니까 정률이 좀 어렵잖아. 1-n 루트 취득가액분의 또는 원가분의 잔존가치 이렇게 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요 방법을 쓰자. 그런데 2배를 쓰자. 그래서 이중체감법이라고 합니다. 암기가 다 돼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조심하셔야 될 거는 지금 이것들의 방법은 다 이쪽에 이름을 보고 지어진 거죠. 이쪽에. 안 그래? 매년 정액으로 나오려면, 동일한 금액이 나오려면 연도로 나누면 되잖아. 5분의 1로. 정률로 나오려면 정률을 곱하면 되지. 생산량에 비례한대잖아. 연수를 합해갖고 거꾸로 간대잖아. 이중체감법이래잖아. 정액법의 배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암기가 쉬운데 요쪽 거 조심하시라고 그랬어요. 요쪽 건 딱 2가지잖아. 다 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빼는데 미삼각 잔액을 빼는 예가 2개 있죠. 그래서 시험을 보실 때는 혹시 간혹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중 정률이라고 이렇게 한 단어만 암기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쟤를 뺀 나머지는 다 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다 이렇게. 여기까지는 이해가 암기가 돼요. 근데 연수합계법이 앞머리가 이건지가 잘 헷갈리다니까. 그래서 그때는 이중 정률법하고 똑같은 것은 이중체감법이구나 라고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1년치예요. 연도 중에 취득을 하게 되면 월할 상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X 1년 5월 1일 날 기계장치를 취득했어요. 100만 원짜리. 잔존가치 10만 원이야. 110만 원이라고 합시다. 계산하기 편하게. 정액법을 쓰겠대. 그러면 100만 원을 나누기 5분의 1을 해서 얼마가 나와요? 20만 원이 나오죠. 이건 1년치라니까. 근데 5월달에 취득했잖아. 그러면 5월달 하루만 끼어 있어도 5월달 상각합니다. 5, 6, 7, 8, 9, 10, 11, 12. 그래서 12분의 7개월만 상각하게 됩니다. 5월 1일에 취득했던 5월 30일에 취득했던 그 달이 하루라도 끼어 있으면 상각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감가상각 방법이었고요. 16번 아래와 같이 공장용 건물과 관련된 현금 지출에 대한 내역을 보고 알맞은 회계처를 하십시오. 파손으로 유리 교체하는 거 정도는 수익적 지출이니까 비용 처리하시고, 페인트 칠하는 것도 비용, 내용연수 증가는 자산 처리하시면 되겠죠. 공장용 건물이니까 사변에 비용은 500번대에 수선비로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12만 5천 원. 그 다음에 건물이라고 30만 원 하고 묶어서 모두 다 현금으로 지출했대네요. 17번 사용 중인 공장용 기계장치 일부를 역삼기기에 위탁해서 수리합니다. 수리비가 35, 그 중에 20만 원은 현금, 나머지는 한 달 후에. 그런데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시래요. 비용 처리하라는 얘기겠죠. 공장기계의 수선비 금액은 35. 이 중에 20이 현금이고 나머지가 한 달 후니까 상거래 아니죠. 미지급금 거래처 걸고.